이의 없는 이재명 재판 대북 송금 오늘 1심. 과연 오늘의 결과는? 민주당에서는 강하게 이화영 전 부지사를 검찰이 회유 압박했다라면서 특검 받아라 이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가운데 과연 재판부는, 판사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늘 어떤 결과 내릴까 함께 보시죠. 2022년 10월에 기소됐으니까 꽤 지났어요. 주요 혐의는 쌍방울 법인카드 유용, 뇌물, 대북송금 연루,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등등. 지난 4월 결심 공판, 후진적 정경유착 범행이라며 검찰은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1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민주당 일각에선 이화영 수사 과정이 회유 압박, 연어 술잔치, 특검감이다 라며 특검법까지 발의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잠시 후에 저희 채널A가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 보도해 드릴 텐데, 조금만 말씀드리면 이화영 특검을 받지 않으면 검찰을 탄핵할 수도 있다라고 강경파 민주당 의원들이 나서고 있는 상황. 오늘 1심 선고를 앞두고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강하게 압박하는 듯한 모양새로 비춰져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심 선고까지는 좀 참고 기다려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적 목소리도 많습니다. 자, 주요 쟁점은 이재명 대표 관련성입니다. 주요 쟁점은 이재명 관련성. 검찰,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의 승인하에 쌍방울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대납했다. 이재명 대표를 공범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 쌍방울이 주가 상승, 기업 확장을 위해 자체적으로 벌인 일이다 라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관련성, 오늘 이화영 재판이지만 판사는 어찌됐든 저찌됐든 이재명 대표와의 이 관련성을 빼놓고선 이 사건을 판단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민주당의 이 검찰 압박이 대단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 건과 관련된 입장도 과거 밝힌 바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래. 아마 검찰에 이제 신작 소설이 나온 것 같은데 종전의 창작 실력으로 봐서 잘 안 팔릴 겁니다. 예상했던 대로 증거라고는 단 하나도 제시받지 못했습니다. 검찰 권력을 사유화해서 정적을 제거하고 범죄를 조작하는 이런 행태야말로 반드시 청산돼야 될 악습이고,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1월 검찰의 신작 소설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만 1심까지 왔습니다. 신작 소설, 과연 이게 근거 없는 소설인지 아니면 정말 중대한 범죄인지는 오늘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서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병민 전 최고. 네. 만약에 이화영이 무죄면 이재명도 무죄고 오늘.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신작 소설이라고 했지만 만약에 오늘 이화영이 유죄면 그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신작 소설이 아니라 자전적 다큐가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화영 부지사의 재판은 이재명 대표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화영 부지사는 평화부지사, 네.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지사가 줄 수 있는 단 하나의 가장 최고위직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화영 부지사는 쌍방울과 함께 북한에 대북 송금을 하게 되는 혐의를 받게 되는데, 예. 이화영이라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쌍방울이라는 기업이 북한과 연결고리를 가질 수 있겠는가? 이화영이라는 사람의 존재를 빼놓고 설명할 수가 없고요. 지금은 이재명 대표가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저 당시 문재인 정부 때만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 당시 지사는 비주류였습니다. 네. 저 때는 2018년도에 평화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남북 간의 관계의 당위성, 정당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민주당의 차기 주자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아킬레스건이 있죠. 이 노무현 대통령부터 이어오게 되는 정통성의 문제도 있고, 두 번째는 대북 관계 속에서 이재명 대표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꿈꿨던 방북을 통해서 북한과의 관계를 뭔가의 성과를 낼 때만이
그 다음 단계의 대권 가도로 갈 수 있는 키기 때문에 예. 이화영 부지사가 했던 역할들 이런 데 집중이 되는 것이고 이게 만약 부지사를 통해서 김성태 쌍방울이 북한에 돈을 보내게 되는 이런 엄청난 범죄에 같이 인과관계에 연루돼 있다. 예. 특히나 이화영 부지사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처음에 말을 바꾸긴 합니다만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걸 재판부가 실제 인정을 해서 오늘 유죄 판단을 내리게 된다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는 꼼짝 마라인 거죠. 그러면은 지금 유행어 가사처럼 이화영 전 부지사의 존재는 북한과 쌍방울 간의 연결고리, 연결고리. 너와 나의 이재명과 김성태 간의 연결고리, 네. 너와 나의 연결고리가 이화영이다. 그런데 이건 그냥 김병민 전 최고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 측이 바로 얼마 전 지난달 보석신문 때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화영이 유죄면 이재명 대표의 유죄를 추정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거 누가 안 시켰거든요.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이 자기들이 말한 거거든요. 보석해달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보석과 상관없는. 이화영의 유죄 판결이면 대선 출마 예견되는 이 대표의 유죄를 추정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화영 전 변호인 측도 이화영이 유죄면 야 이거 이 대표 유죄로 갈 수도 있다 라고 본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향후 권력에 영향을 주는 정치적 사건, 유죄 심증을 가지고 있다면 상세한 이유를 밝혀라. 이 참 전례 없는 얘기인데 보석해달라면서 재판부한테 당신, 판사 당신이 만약에 유죄라고 생각한다면 상세하게 이유를 밝혀라 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글쎄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이 보기에도 판사가 유죄 쪽으로 마음을 굳혔다라고 판단했던 걸까요? 어쨌든 저쨌든 이화영이 유죄면 이 대표 유죄의 추정 역할을 할 것이다. 김용태 의원님 이게 오늘 핵심인데 이화영이 유죄면 이재명 대표도 유죄다. 뭐 사실 법조계에서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오늘 결과 그만큼 중요하다. 연결 고리. 예. 2024년 오늘날 가장 극한 직업은 법관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야당 대표의 헌정사상 이렇게 많은 혐의들 그리고 기소된 사건들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과 관련된 사안의 판사들이 어떠한 판결을 내릴까에 따라서 이른바 팬덤들에 의해서 공격받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판사가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의 변호인들이 말씀한 것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압박으로도 좀 보이거든요. 그렇군요. 예, 이화영 전 부지사 유죄 판결 내리면 향후에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당대표한테도 피해가 갈 수 있으니 제대로 판결하라는 정치적 압박을 놓고 있는 것 같아서 당신 생각 잘해. 예. 이거 야권 대통령감이야. 뭐 이런 느낌? 게다가 지금 조금 뒤에도 다루겠지만 야당이 검사 탄핵도 또 지난번에 헌재에서 기각을 당했지만 예. 또 검사 탄핵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러다가 야당이 법관 탄핵까지도 할까 봐 좀 두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판사까지도? 예, 판사까지도 탄핵에 올릴까 봐 지금 민주당이라든지 야권에서 이 사건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어떤 판결이 나오든 좀 그 판결에 대해서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도 그럴 것이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선고될 유무죄 여부에 따라서 향후 이재명 대표에게 이 혐의와 관련해서 대북송금 혐의와 관련해서 상당히 큰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에 이 대북송금 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라고 진술을 했다가 이걸 뒤집는데요. 뒤집는 과정에서 아시다시피 연호도 등장하고 CCTV도 등장하고 조사실도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특검도 등장한 거죠. 경기지사이던 이 대표에게 대북송금 보고했다라는 취지로 지난해 6월에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이화영 전 부지사. 이게 알려지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당시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이 일단 법원에 등장을 해서 김어준 씨 방송 가서 이화영이 라며 남편을 네 글자로 불렀어요. 이화영이. 이례적이죠. 갑자기 7월 말 검찰의 회유와 압박으로 허위 진술했다. 입장을 번복했지만 회유와 압박을 했다라는 증거는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지난 4월에 연어 술판 얘기가 등장했지만 수원지검이 구체적으로 그 주장을 기각해 놓은 상황. 그러거나 말거나 민주당에선 특검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전 부지사의 저 진술, 검찰에서 했던 진술, 이거 내가 이재명 대표에게 다 보고했습니다. 쌍방울이 북한에게 송금해 준 거 이 대표에게 보고했습니다. 라는 저 진술을 재판부는 어떻게 받아들일까? 저거를 민주당의 주장대로 이건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므로 무효, 무죄이라고 볼 것인가? 아니면 연어랑 술이 반입됐다는 증거가 가만 보니까 하나도 없는데 피고인의 저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유죄이라고 판단을 내릴지, 이게 지금 가장 추이의 관심사라는 겁니다. 검찰이 공개했던 이재명 대표에게 방북을 보고했다라는 진술 조서 내용 구체적으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 3월 이화영 진술 조서를 검찰이 공개했습니다. 쌍방울 측이 북한에 방북 비용을 보내는 등 일이 잘 되는 것 같고 2020년 초에 방북이 성사될 거라고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라고 이화영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잘 진행해보면 좋겠다라고 화답까지 했다, 답변까지 했다. 이 진술 내용은 이 대표가 쌍방울이 방북 비용을 대납해줬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진술이어서 이게 검찰의 회유와 압박으로 인한 거짓 진술이었다라고 이 이후에 이화영 전 부지사와 민주당 일각에서 주장을 했지만 과연 판사가 그 주장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이 주장대로라면 사실은 김유정 의원님, 네. 이 대표는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최초의 저 진술대로라면은 보고도 했고 대표도 알고 있었다. 또 잘 진행해 보라라는 답변까지 했다라는 거니까. 리액션까지 있었다. 예. 그런데 이제 그게 한 달 만에 나 아니다. 협박받은 거다. 그래서 회유당한 거다. 이제 그렇게 해서 말을 바꾼 것인데 그 진실성 여부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미 오늘 2시에 재판이라면은 결론은 나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미 결론은 나와 있다. 네, 이미 결론은 나와 있는데 우리는 궁금할 따름인데 이제 이 재판 앞두고 최근에 국정원 문건에서 쌍방울이 주가 관련해서 이런 것들 주가 상승 노리고 벌린 일이다라는 취지의 그런 국정원 문건 같은 게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재판부로서는 그 내용까지를 다 검토해서 이 여부를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문건이 상당히 주요한 역할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화영 부지사가 실제로 사실이 아닌 거를 정말 회의와 협박을 통해서 저런 얘기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이제 정치인으로서는 심신이 미약하다고 해야 될까요? 대차지 못하다고 해야 될까요? 정치도 재선하고 그러네요. 경기부지사까지 했던 사람이 저런 정도의 그 진술 내용이 미칠 파급력을 예상치 못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실망스러운 일인 거죠. 만약에 저 주장대로 회유와 압박에 의해서 저 말을 했다 하면 심신미약이다. 그렇죠. 굉장히 실망스러운 일이죠, 정말. 예. 아닌 건 아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치인으로서. 긴 건 기구, 그렇죠. 아닌 건 아닌겨. 그런데 예. 회유 협박에서 했다가 이제 말을 뒤집었는데 또 그러나 그럴 만한 개연성을 뒷받침할 만한 국정원 문건도 최근에 나온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잘 판단해서 재판부가 오늘 결론을 내릴 것 같은데 네.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이 외국환 거래법 관련해서는 이게 이제 대북 송금 관련된 내용이죠. 그건 이제 3년이거든요. 네. 근데 그 밖에 12년 구형에 대해서는 누구도 언급하지 않아요. 뇌물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에서는 그럴 만하다라고 판단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얘기하지 않는데 이게 이제 완전히 국민의 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내용은 바로 이 대북 송금과 관련된 내용인데 정말 저도 궁금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당과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고 이후에 어떤 결론이 나든지 이제 후폭풍이 또 거세게 일어날 거기 때문에 걱정도 되고 또 궁금하기도 하고 네. 그런 상황이죠. 정리를 잠깐 해보면 북한에 돈을 주는 건 범죄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눈을 속이기 위해 몰래 쌍방울 직원들의 소지품 여행 가는 척하면서 중국을 통해서 북한에게 건넸다라는 것은 더더욱 범죄입니다. 그런데 그 범죄, 북한에게 돈을 주는 그 범죄를 경기도와 같이 경기도지사의 승인하에 부지사와 민간 기업이 함께 북한에게 돈을 버렸고 그것이 소기의 목적이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위한 비용이라면 이것은 엄청난 범죄다라는 게 검찰의 시각이고 오늘 재판이 바로 그 재판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운명은, 오늘 재판이 미칠 영향은 어떻게 될까? 이게 사실 민주당 내에서는 가장 큰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함께 보시죠. 이 부분인데요. 지난해 9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대북 송금 관련 구속영장 청구됐지만 영장이 기각됐어요. 오늘 이화영 1심 판단, 이재명 대표 향후 수사에 엄청난 영향은 준다라는 거죠. 앞서 이화영 변호인이 한 얘기 있잖아요. 이화영이 유죄면 대선 출마가 예견되는 이재명 대표의 유죄 추정 역할을 한다. 이건 이화영 변호인 스스로 얘기한 겁니다. 엄청난 논리적인 연결성이 있는 이야기, 사건이라는 거죠. 만약에 이화영이 유죄가 나온다면 저 이화영이 그랬구나라고 이재명 당시 지사와는 무관한 일이다라고 끊기가 애매하다. 어쩌면 이런 뜻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기현 부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화영 부지사는 당시에 쌍방울과 밀접하게 교류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쌍방울로부터 뭐 많이 받았잖아요. 사실 뭐 예, 그렇죠. 이번 차도 받고 기사도 받고 이번 법인카드 받고 핫도그 사 먹고. 이번 혐의의 구형의 대부분이 사실 뇌물하고 증거인멸 교사하니까요. 15년 중에 12년. 그런데 지금 이 대북 송국 관련된 외국환 관리법 위반 3년의 구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화영 지사도 최초의 이 사건, 대북 송금 사건이 검찰에 의해서 수사되고 기소될 당시에 일관되게 부인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이라든가 이재명 당시 지사의 방북 대가성 비용이 아니라 쌍방울의 사업비 계약금 1조로 전달했다고 계속 부인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지금 말하는 것처럼 2020년 6월 2020년이 아니죠. 진술이 번복이 되는데 이제 이런 과정 때문에 이화영 지사 역시 이게 지난해 6월. 지난해 6월이죠. 스마트팜 사업비 방북 대가 비용이라는 거를 몰랐다고 하면 당연히 이재명 지사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요. 최초 부인한 취지대로 하면 본인의 무죄는 당연히 이재명 이 지사의 무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반대로 그러면 본인이 유죄면 이재명 대표도 유죄냐? 또 그 논리는 성립되지 않을 수도 그래요?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알았다는 거는 사실 직접 증거는 진술밖에 없습니다. 핵심 진술은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이었고요. 안부수라든가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은 하고 있지만 지금 이화영 부지사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게 회의한 진술이고 이걸 뒷받침할 만한 다른 객관적 물증이 없다고 하면 증거 진술의 신빙성만 갖고 다툴 수밖에 없는데 이화영 부지사는 이제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올해 4월부터 이 문제, 그러니까 술자리 회유 압박을 제기한 것처럼 나오고 있지만 작년 12월에 이 변호인은 계속 일관되게 이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보면 이화영 이재명 대표의 연관성을 입증하고 있는 이 진술 중에 이화영 지사의 진술의 신빙성이 깨지면 당연히 이제 이재명 대표의 관련성은 부인이 되는 건데 혹시라도 이화영 부지사가 이제 그러한 거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됐다는 것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묵인 내지 방조, 사실상 공모로 이게 혐의가 연결되는 건데 보고했다는 내용이라든가 사실 이게 스마트폰 사업이라든가 방북비의 대납 성격으로 돈이 간 거를 이재명 대표가 몰랐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제 그래요? 경기지사인데요? 지사라고 하더라도 이게 이화영 부지사가 쌍방울과의 협의 관련해서 들은 얘기를 갖고 그냥 이게 적절히 자기 선에서 얘기를 했다고 하면 그 부분을 보고했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 보고라는 것이 그때 이재명 대표가 이제 일정 중에 전화 한 통화 했다는 건데 그거 외에 뒷받침할 증거들 중에 하나 제시했던 것은 경기도의 내부 문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부 문건은 사실 이재명 당시 지사는 이미 2018년부터 방북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쌍방울과 관련된 방북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하노이 노딜 전까지만 해도 남북 관계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독자적 방북을 계속 추진하고 있었던 거죠. 관련된 연장된 보고서의 내용들이 지금 쌍방울 사건과 연계되면서 마치 쌍방울의 어떤 자금 지원을 통해서 방북이 계속 추진된 것처럼
이렇게 돼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의 유력한 증거로 하나 제시됐던 것이 국정원 문건이었습니다. 이게 직접적 물증이라고 검찰은 계속 주장했는데 그와 반대되는 최근 문건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쌍방울로부터 북한으로 전달된 자금의 성격이 지금 검찰이 계속 주장하는 것처럼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 이재명 지사의 방북 대가가 아니라 쌍방울 그 계열사 핵심 계열사의 주가를 부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달된 돈이라는 국정원의 보고서의 내용이 있습니다. 2020년 1월 달에 작성된 보고서입니다. 이 부분이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는 처음에 적극적으로 제출도 안 한 것 같고요. 또 관련해서 국정원 요원이 재판에서의 진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이 공개는 안 됐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 자금원의 성격이 방북 대가냐 아니면 실제 쌍방울의 주가 조작용으로서 북한과 협의돼서 간 것이냐에 대한 것이 이번 재판에서 어디까지 판단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관련된 국정원 문건이라든가 진술의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검찰은 그 외에 안부수가 북한 측 인사의 전원을 가지고 했던 진술을 내용을 유력하게 이재명 당시 지사가 이 사건에 개입됐다고 주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제 재판부가 이 여러 가지 증거 관계 중에 어느 것을 취사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 대북 송금에 관련된 유무죄는 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처럼 뭐 유죄를 확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운 단계고요. 최종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판결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